평균 이하 둘의 발전 로그. 평발 팟캐스트 에피소드 넘버 39. 오늘은 제 옛 후배 같은 대학교의 같은 학군 나웃듯이 후배 분을 모셨습니다. 게스트로. 이제 세 번째 게스트시고 현재 나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 중에 있으시고 발전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이 드는 후배여서 이렇게 정중하게 감사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본다. 몇 년 만에 보는 거죠? 뭐 거의 8년, 7년 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형이 이런 거 하는 줄도 몰랐고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재밌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하는 걸 아무도 몰라. 내 직장 동료들은 당연히 모르고, 근데 목표가 이제 이거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 주변인들이 알게 되는 걸 원하는데, 지금 벌써 감사하게도 벌써 400분 정도가 구독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주변에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지나가다가 뵀던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이 게스트 분이 장교 생활을 하시고 전역하고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또 이게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어서 뭐 유튜버를 또 꿈꾸고 해서 이 과정들이 너무 재밌다 생각이 들어서 나도 영감을 많이 받았고 이제 옆에서 좀 조언을 듣고 싶기도 하고 이제 용민이의 나는 그런 자아들을 한번 꺼내보고 싶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고 팟캐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편하게 내가 여러 가지 좀 용민이가 대답할 만한 것들을 좀 준비해봤고 우섭 브라더가 또 용민이한테 물어봐 달라고 한 것도 조금 가지고 온 게 있어서 그거 하고 이제 편안하게 밥 먹고 자자고. 좋아요. 지금 우선 자기소개를 한번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나는 이방이다 라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김용민 PD라고 합니다. 김용민 PD. 자, 나는 이방인이다가 어떤 컨텐츠지? 그게? 일단은 제가 이 컨텐츠를 왜 시작했냐면 제가 GS 리테일이라는 회사를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딱 퇴직했을 때가 만 30세였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워킹 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 만 30세거든요. 그것도 나이 제한이 있어요. 물론 영국하고 캐나다는 35세까지 갈 수 있는데 그때 퇴사했을 때가 딱 마침 만 30세여서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고 거기서 이제 6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쉬면서 제 스스로랑 대화를 좀 많이 했었고 그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이제 주변에 뉴질랜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는 뭐 8살에 온 사람, 뭐 유학으로 왔다 정착한 사람, 남편 따라온 사람, 뭐 정착한 이유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사람들마다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누구는 슬펐고 누구는 즐겁게 살았고 그런 걸 들었을 때 이런 이민자들의 그런 삶을 비디오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재밌지 않을까? 그 당시에 제 주변인들이 처음부터 잘 됐던 사람은 없고 다 해외라는 지역에 이방인으로 와서 삶을 개척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동기부여도 되고 용기도 좀 얻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해서 해외 인터뷰 채널을 좀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좀 뭐 직장인 소개하고 다양한 뭐 직장인에 대해서 탐방하는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취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유튜버들이 많잖아. 많죠. 좀 차별화가 있네. 이거는 촬영하려면 외국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와, 이건 쉽지 않다라고 난 생각이 들고, 왜냐면
해외를 또 가려면 영어를 또 잘해야 되고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돈도 들고. 그 리스크 있지. 한 번 촬영하려면 제대로 촬영하려면. 그치. 야. 그러면 자 GS 리테일을 방금 다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대기업이잖아. 그렇죠. 희망퇴직을 한다고 해도 웬만하면 안 자른다고 50 이하까지. 근데 그쵸. 자 방금 이런 얘기를 했어. 30이 되면 워킹홀리데이가 마지막이다. 그럼 그거 워킹홀리데이를 계획은 했을 거고 내가 봤을 때 한 29 정도에. 그러면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는 이 나는 이방인이라는 컨텐츠는 생각을 안 했었겠네. 전혀 안 했죠. 그럼 이건 전혀 퇴사를 하고 생각하게 된 거다. 뉴질랜드 생활하다 우연히 이 이 컨텐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되게 희귀하다. 되게 신기한데 왜냐면 그 워킹홀리데이가 몇 년을 갈 수 있어? 나라마다 다른데 뉴질랜드는 1년입니다. 그러면은 1년을 가기 위해서 퇴사를 했네. 휴직도 아니고. 그렇죠. 휴직도 안 했어? 그냥 퇴사 바로? 제가 퇴사했을 때 휴직에 대해서 이제 팀장님이 그러면 리스크가 크니까 휴직을 해보라고 이제 권해 주셨는데 그게 맥시멈 한 달인가 2달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한 달 쉬었다고 해서 생각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모든 게 괜찮을 거야라는 자기 믿음 아래 그냥 퇴사했죠. 뭐 종교 있어?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네 자신을 믿는. 네. 긍정. 왜냐면 만 30세인데 뭐라도 좀 해볼 수 있는 나이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잘 모았나 보다 돈을. 돈 별로 못 모았는데 그냥 나이가 어쨌든 지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만 40세에 워킹홀리데이를 만약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가야 될 것 같아라는 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외국을 선망한 거야? 그렇지 않았고 퇴사한 이유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위해서 퇴사한 게 아니고 퇴사했는데 마침 간 게 워킹홀리데이고 아까 그 뭐 30살까지 갈 수 있어서 퇴사를 했다며. 그러니까 퇴사를 이미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뭐 할까 고민하다가 찾은 게 워킹홀리데이였어요. 그러니까 순서만 다른 건데 워킹홀리데이 가려고 퇴사한 게 아니라 퇴사를 이미 결정을 했고 뭘 할지 찾다 보니까 워킹홀리데이가 있어서 간 거죠. 진짜 그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알기로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영어 못해도 가? 그럼요. 야, 나도 어떻게 막연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올해가 내가 마지막으로 그 KTX 청춘 그 데이트라고. 워홀 자격이 난 이미 지났는지도 난 몰랐다 방금. 그러니까 이제 학군단 하신 분들은 상대적 기회가 적죠. 왜냐면 20대 초중반에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가는데 우리 그때 총이랑 칼 잡고 훈련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노출도가 적고 우리 학군단에 있는 집단에 있는 친구들이 워홀 간 친구가 없잖아요. 일단 그 나이에. 그럼 뭐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뭐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네. 잠깐만. 미안. 지금 카메라가 잘 되는지 확인. 좀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고. 그러면은 자 알겠어. 그러면 GS 리테일 다닐 때 6년짬이라고 했잖아. 네. 실수령이 얼마 찍혀?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 전에 받았던 급여가 한 42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급여가? 세금 떼고 내 통장에 찍힌 돈. 많이 준다. 근데 그게 30만 원은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던 이유가 제가 퇴사했을 때 마지막 근무지가 강원도 속초였어요. 그렇게 약간 군인으로 치면 겨고지 수당 같은 걸 줬기 때문에 그거 받아서 420이었고 만약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근무했으면 380이나 390이었을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반대는 안 하셨어? 퇴사하는 거요? 네. 요즘에 또 이제 그 대기업 회사 다니는 게 막 최고다 막 이런 또 그 장난 아니다 이런 안정적인 복리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생각을.
과거에는 또 퇴사해도 된다 했다가 또 이 분위기가 또 경제적인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뭐 회사 다녀라 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은 또 그래서 아니 뭐 용민이가 그때 그 생각할 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회사가 좀 재미없었나? 처음 3년은 너무 재밌었어요. 업무가 뭔데? 이제 제 업무는 GS 리테일 안에 슈퍼 사업부와 편의점 사업부가 크게 두 줄기로 나눠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사업부의 영업사원이었죠. GS25라는 편의점 브랜드의 가맹점이 아마 지금 한 14,000개 정도 될 거예요, 전국에. 그 중에 제가 1년에 한 15개에서 18개의 가맹점주들을 모시고 그 영업팀에 속해서 본사에 필요한 것들이나 우리 영업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뭐 발주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이런 걸 가맹점을 영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6년 정도 했었죠. 야, GS 잘 나가잖아. 나 오늘 아침에 GS도에서 도시락 먹었는데. 뭐 잘 되는 점포는 잘 되죠. 이거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회사 다닌 게 총 6년이고 1년 동안은 편의점 직영점에서 이제 똑같이 알바생처럼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영업사원을 OFC라고 부르는데 그 OFC는 한 4년 6개월에서 5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무하는 거에 비하면 돈 많이 받는다 생각을 했어? 네. 하는 거에 비하면? 네. 그 달달한 직장이었구만. GS.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럼 대리급 되나? 대리급이었죠. 근데 제가 퇴사했을 때는 직급 제도가 없어졌어요. 다 호칭을 매니저로 통일을 했었고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그 임원 관련된 인사 그 제일 헤드분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캐스팅돼서 오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이 와서 이제 직급 제도를 없앴죠. 그래서 호칭이 다 매니저로 통일이 됐어요. 그렇구만. 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용민이가 그런 달달한 거를 마지막 좀 약간 매너리즘으로 그만두고 싶었던 건가? 처음 3년 차까지는 왜 재밌었냐면 제가 또 빠른 년생이어서 친구들은 92년생인데 93년생이었고 제가 전역을 2017년 6월 30일에 했는데 GS 리테일 편의점 사업부를 2017년 7월 4일 날 입사했어요. 거의 3, 4일 만에 전역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공채였는데 요즘 또 공채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제가 만 25 이쯤이었는데 그때부터 막 월급이 한 300만 원 이상 찍히니까 어린 나이에 중고차도 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자취방도 얻고 이러면서 3년 동안 너무 즐거웠죠. 왜냐면 내가 쓰는 돈보다 모이는 돈은 많았고 내가 대기업을 다닌다는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직 공부하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학군장교 나온 게 아니면 아직까지 졸업 못한 친구도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나 잘 되고 있다. 나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퇴사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도 한 2년 3년 지속됐잖아요. 그 기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퇴사하면 해외여행이었는데 어차피 코로나 때 못 가잖아요. 그럼 내가 퇴사하면 뭘 할까? 나는 여행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럼 여행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승무원이 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토익이라는 걸 공부하기 시작했고 회사 다니면서 처음 시험 봤을 때가 500점이었는데 3개월 만에 870점을 찍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순간 지나면 항공 수요가 폭발할 거야 라는 믿음 아래 이제 승무원이 되기로 준비를 하다가 마침내 대한항공 공채가 뜬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지나고 공채니까 규모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근데 남자 승무원들은 남자 승무원끼리 면접을 보거든요. 임원 면접에서 결국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최종 면접에 올라왔던 친구들이 4명 정도였는데 제 옆에는 3년차
현직 진에어 승무원이 시험을 보러 왔고, 왜냐면 대한항공으로 신입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나운서 준비하다 오셔가지고 얼굴도 잘생기고 너도 만만치 않아. 발음도 엄청 좋은 거예요. 어.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돌 준비하다가 안 돼서 승무원으로 전향하신 분. 그리고 저. 이렇게 최종 면접을 봤는데 면접은 사실 잘 봤어요. 뭐 말을 절지도 않고 내가 준비한 대답도 나오고 느낌은 좋았는데 결국은 떨어졌죠. 만약에 그게 붙었으면 GS 리테일에서 대한항공으로 이직을 했을 거고,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숨고르기를 하다가 퇴사하고 뉴질랜드를 가게 된 거예요. 참 인연이라는 게 정말 우연의 연속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이 때문이라고 한 이유는 주변인들은 20대 초반 뭐 이렇게 되는데 너는 이제 나이가 뭐 후반 또는 30대가 다 접어드니까 그거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그거거나 뭐 저는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하지만 뭐 임원 인사들이 보기에는 제가 뭐 역량이 부족했으니까 떨어졌겠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처음 알았네. 많이 몰라요, 이 얘기를. 그래도 대단하다. 거기 최종 면접까지 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자, 그러면 또 궁금했던 게, 자, 솔직히 냉정하게 대기업 이제 지금 용민이 같은 고민을 나 또한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우리 또래가 아마 할 거야. 뭐 크리에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이고 성공 사례도 너무 많아서 그동안 해왔던 거를 포기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 또래가. 그래서 냉정하게 이제 진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야, 퇴사를. 자, 대기업 퇴사 후에 현재의 생활이, 일단 단순하게 물어볼게. 퇴사 후 삶의 그런 질이 만족해? 솔직히 불만족해? 저는 만족해요. 그러면 자, 불만족하는 부분도 있을 거야. 네, 있죠. 자, 만족은 그 전반적으로는 하는데 현재 생활이 어때? 그냥 부정적인 걸 한번 얘기해봐. 좀 불만족스러운 생활. 일단은 퇴사해서 후회한 적 없고 시간이 돌아가도 똑같이 퇴사를 할 건데 지금 제가 생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제 구독자가 한 5,500명이고 조회수가 뭐 잘 나온 건 14만 뷰도 있고 뭐 7만 뷰도 있고 뭐 몇천 뷰도 있는데 평균 내보면 한 4, 5천 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로는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근데 대단한데?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내가 알기로. 이제 7개월 차죠. 야, 7개월 차에 우리 지금 1년 차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400 너무 많은 분들이 400 분들이 우리를 구독해주고 계시지만 1년 동안. 근데 야, 7개월 만에 뭐 5천? 지금 5,500명 넘었어요. 5,500에다가 조회수가 5천 나온다고? 평균으로. 난 평균으로 400분 구독자 중에 한 100분 나오. 근데 우리는 하는 컨텐츠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야, 대단하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뭐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유튜브 광고 수익이 제 유일한 수입인데 달에 3,400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40만 원인데 그걸로 32살 남성이 한 달 동안 생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 수입이라는 게 또 조회수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32살이면 사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대리급 정도 되는 회사원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기인데 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의 수익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퇴사한 건 만족스럽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은 되죠. 그러면은 경제적인 거 까먹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 그쵸. 그래도 대기업 6년 다녔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뭐 누구한테 손 벌리거나 이러진 않죠. 대단하다. 나는 8년 넘어도 나 뭐 하는 게 없는데. 뭐 있으시잖아요, 형도 다. 얘기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구나.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뭐 부업 같은 거 안 해? 부업은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슬픈 이야기인 게 나는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그걸 하려면 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강의나 유튜브 브랜딩 수업 이런 것들 좀 해볼까라는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해서 팔았어요. 13명이라는 사람이 제 수강에 들어왔고 뉴질랜드에서 팔았는데 교민 대상으로 한국인 교민. 네. 몇 명이나 모일까? 한 5명 모이면 해보자. 원래는 무료로 풀라다가 무료로 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뉴질랜드 최저 시급이 23.15불이었는데 야 잠깐만. 시급 최저 임금이 3만 원이라고? 3만 원 안 돼요. 그게 US 달러가 아니고 뉴질랜드 달러이기 때문에 아마 23.15불이면 한 17,000원 정도 될 거예요. 야, 그래도 아무튼 그래서 무료로 풀고 싶었지만 너무 관심이 없는 분들도 오실까봐 최저시급만 받고 하자라고 해서 현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14명의 사람들이 제 유튜브 브랜딩 수업을 참여해 주셔가지고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을 1시간 만에 벌었죠. 그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브랜딩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뭐 무료로 좀 풀어놓은 거 보면은 퀄리티도 좋고 말씀도 잘하셔서 모이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일은 아니죠. 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게막인이다라는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사이드로 이런 강사 관련된 일을 할까라는 고민은 하고 있어요. 돈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던 거고 해봤으니 이 루트는 있구나라는 건 파악은 했구나. 그것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60대인가 50대 아저씨가 연락 와가지고 먼저. 그런 유튜브 수업을 해주면 안 되겠냐. 자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화로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하고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내 나름의 공부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수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만들었는데 한 14분에서 15분이 17,000원씩 내고 1시간씩 들으러 오신 거죠. 그때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 했었는데 또 거기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맨날 푸시하죠. 빨리 저한테 수업 들었으니까 유튜브 만드셔라. PT까지 해주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구나. 뭐 사실 사후 관리까지는 아닌데 그냥 어쨌든 제 첫 수강생이기도 하고 어쨌든 17,000원을 내고 오프라인의 어떤 공간으로 와가지고 제 얘기를 1시간 들었던 사람이니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수업을 듣고도 안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 유튜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온 사람들인데 실제로 거기서 참 잘 된 사람이 있어? 뭐 잘 됐다라는 게 사실 정의하기 나름인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분은 그 14명인가 15분 중에 한 분이 뉴질랜드 그 이민법 전문가세요. 그분이 이런 전문적인 정보성으로 컨텐츠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무조건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유튜브를 만약에 알고리즘 기반이긴 한데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검색했을 때 뉴질랜드 이민에서 그 사람이 상위 노출되면 그 사람 다 고객인데 당신이 그거 꽉 잡고 있어야 된다. 한 40, 50대 아주머니? 40,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야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여성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40, 50대 여성분인데 이제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죠. 지금 좀 잘 되셔 그걸로? 뭐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인지 팔로우는 안 해봤는데 질문도 되게 날카로우셨고 딱 봤을 때 저분 무조건 잘 되겠다 느껴졌어요. 난 좀 질문 날카롭냐 지금? 둥그래요. 알았어. 오케이. 그러고 내가 이제 준비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용민이가 결국은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워홀을 하고 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나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분들이라 생각을 해. 왜냐면 해외에서 털을 잡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을 하신 분들이잖아. 그렇죠. 말이 쉽지. 나 저기 발리 가서 살 거야
라고 해서 실제 털을 잡고 사시는 분들이 드물단 말이야. 그렇죠. 내 주변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만의 어떤 그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때? 그러니까 내가 제일 궁금한 건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일본 가서 살까? 뭐 미국 가서 살까? 막 이렇게. 근데 용민이가 이제 한 40분 이상 만났지? 이제 게스트로 촬영해서 업로드 하신 분이 총 40명 됐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의 전반적인 삶을 봤을 때 막 와 이거 찌들고 힘든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럼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더 날 잘 잡은 분도 계실 거란 말이야. 그럼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살만해? 우리가 딱 큰 결심해서 해외 가버리면? 이건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사실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좀 자기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게스트였어요. 왜냐면 제가 뭐 다양한 분들한테 섭외 요청을 드렸을 거잖아요. 내 채널에 나온 사람은 40명이지만 제가 당신의 삶을 보고 싶어요라고 메일 보낸 사람은 400명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섭외율이 10%도 안 되거든요.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하고 힘든데 이런 메일 받았을 때 출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 나와서 모수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름 자기가 잘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니까 당연히 만족감이 높죠. 그래서 애초에 잘 됐으니까 뭐 연락을 받았을 거고. 그쵸. 뭐 근데 뭐 음지에 계신 분들은 연락을 뭐 웬만하면 안 받거나 피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치? 근데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뭐 직업이 없는 분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해외 나가서 잘 산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어떤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한 사람인지 알면 그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고 하면 지하철 타고 뭐 사무실까지 올라가는 거 다 계산했을 때 1시간 반이 걸리면 주 5일 출근했을 때 하루 3시간씩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뉴질랜드는 아무리 큰 대도시가 오클랜드인데 인구가 한 140만밖에 안 되고 다 차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광역버스만 타는데 오클랜드 외곽지에서 중심지 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도시가. 그렇게 과밀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난 출퇴근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오클랜드 가서 새로운 직장을 잡았는데 15분이면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트래픽이 없고 퇴근하면은 좀 한산하고 이게 좋으면 돈을 떠나서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감이라는 게 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다 선택해서 이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먹고는 사라지니까. 네, 돈을 떠나서. 왜냐면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 미국 가면 어차피 한국인들은 세탁소야. 어차피 뭐 청소부야. 뭐 너 호주 살려면 어차피 너 과일 따야 돼. 이건 있잖아. 오렌지 공장 간다고. 오렌지 농장 가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밖에 할 게 없다라고 보통 인식이 있었거든. 형 그 주변에 워홀 사람들이 말할 때 농장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좋을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는. 겁나지. 하루 막 12시간 시킬까 봐. 우리가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이제 그런 걸 대우를 받기가 막연하게 무서울 수 있거든. 그럴 수 있죠. 근데 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치, 선택이니까 나름대로 그거조차도 행복함을 느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해외에 살아봄으로써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한국은 이래서 정말 좋았구나. 반대로 한국은 이래서 별로였구나. 이런 게 내가 한국에 살 땐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맞아. 외국 가면은 보이더라. 치명적인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서 가봤더니 너무 지저분한 이 변기 스타일. 그런 것도 있죠. 답답한 속도. 그래서 거기서 보이는 한국말의 비교가 있으니 해외에서도 뭔가 좋은 점들이 많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또는 안 좋으니까 한국에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본인의 시야가 열린다라고 나는 느꼈어. 맞아요. 말에. 방금 형이 말씀 잘해주신 게 시야가 열린다는 말이
해외 나가서 가장 좋았던 거 뭐예요라고 하면 뭐 여행이나 만난 사람들 다 좋았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좋았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용민이가 본 세상은 살만한데라고 느꼈다. 외국 사람 그 털을 잡은 현지인들이. 네. 그리고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열심히 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한국인 기질이잖아. 네. 우리는 진짜 나태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끊임없이 이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전반적으로 다 발전의 의지와 개선의 의지를 정말 크게 가지신 분들이 많아. 되게 원색적으로 말해서 거기 사는 사람 중에 창문 닦는 아저씨가 계셔요. 40대인데 이혼하셔가지고 애 셋 키우는 싱글 대리거든요. 근데 본업이 이제 1인 청소 사업 하시는 분이고 뭐 새벽 5시에 가서 카페 청소하시는 분인데 돈 잘 법니다. 얼마인데? 대략 잘 번다는 게?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월천 이상은 버실 거예요. 가야겠다. 그리고 그 싱글 대디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그분 영주권자세요. 나라에서 보조금도 주고. 어디 국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제가 본 건 아니고 그 청소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내가 오후 3시에 무조건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찍 스케줄을 하시거든요. 뭐 새벽 5시나 6시에. 근데 이제 좀 청소를 하다 보면은 뭐 교통이 막힐 수도 있고 뭘 놓고 왔거나 실수를 통해서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청소 작업이. 오후 3시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엄청 큰 좀 부잣집 그런 데를 클리닝 하다가 집주인한테 미안한데 나 오후 3시라 지금 가봐야 돼. 집주인은 어이가 없죠. 너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청소부인데 너 왜 지금 가? 이거 맞춰야 돼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분이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나 애 셋 키우는 싱글데디고 지금 애들을 픽업해야 돼. 안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스케줄 소화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그 집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빨리 가보라고 했대요. 한국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청소부고 무시당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봤거든요. 뉴질랜드는 또 그런 게 가능한 나라니까 그런 게 좋으면 또 뉴질랜드도 잘 맞는 거 아닌가. 그치. 우리 어쩌면 야박한 분들은 네 딸은 네 딸이고 그걸 감안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냐. 그럼 감안을 했었어야지 사전에 막 이렇게 야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또는 뭐 우리나라도 충분히 여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 저도 예전에 파리를 갔을 때 굉장히 이제 계산원들이 잠깐 왜? 괜찮아요. 계산하시는 캐셔분들이 좀 느리시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클로징 시간 한 10분 남기고 가면 결제해 주잖아. 해주죠. 거기 다 째려보는 거야. 그거 매너 없는 행동이에요. 외국에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니 지금 10분이나 남았는데 눈치 엄청 주고 되게 불친절하게 막 이렇게 캐셔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상처를 받았거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딱딱 그걸 지켜야 되더라고. 그거 되게 예민하고. 프랑스가 더 선진국으로 취급받는데 놀랬어.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어떤 분이 주유를 하고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주유 후 결제하는 시스템이 주유소였어요. 편의점이 같이 돼 있는. 이제 9시에 그 편의점은 닫는 시간인데 이 사람이 9시에 주유를 딱 정각에 했나 봐요. 그럼 당연히 이제 돈을 폐기해야 되는데 이 계산원이 9시 돼서 문 닫아야 되니까 돈을 안 받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주유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 근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굉장히 예민해. 나도 놀랬어. 네. 그러니까 캐셔 우리나라는 이제 만약에 칼퇴근이라고 하잖아. 이제 퇴근 때 막 가방을 막 챙겨 그럼 1분 남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영원히 가게 해줄까 막 이런 장난을 친단 말이야 선배들이. 그렇죠. 그리고 막 퇴근했는데 업무 전화를 막 한다거나 이런 문화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은 좀 그런 것 같아. 네, 뭐 핸드폰을 2개 쓴다든지. 빡센 것 같아. 네, 그런 게 좀 개인적 사고가 되게 존중받는 그런 거고. 그렇지. 걔네들 뭐 영어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침범했을 때 좀 무례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과사가 확실하네. 우리는 공에서 좀 더 초과되더라도 약간 남아서 좀 열정적인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내가 알기로. 네, 얘네들은 그냥 일찍 퇴근해서
애기들이랑 막 스포츠하고 이런 게 되게 메인이 되는 사회예요. 그치. 우리는 이제 육아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남편이 너무 지쳐서 집에 가서 애를 뭐 스포츠는커녕 이제 뻗어버리면 또 그게 또 불씨가 되고 불화가 되고 막 그런 게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은. 맞아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여름이거든요. 왜냐면 남반구여서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우리 지금 겨울로 접어들지만 거기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나라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2주 3주를 그냥 모든 회사가 다 쉬어요. 우리는 2주 3주 문 닫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 그렇죠. 우리나라 주 5일제 된 지도 그렇게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다시 주 6일로 막 얘기가 뉴스 나오더라 얼마 전에. 엥? 주 4일이 아니고? 뭐 일론 머스크부터 뭐 테슬라부터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때다 싶어서인지 막 언론에서 다시 주 6일 부활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아무튼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선진적으로 좀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면 바라고. 자 그러면은 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본인이 당사자니까 항상 기업을 다니거나 또는 뭐 짬이 많이 찬 군인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항상 위에 분들이 많이 이제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지금 나가면 지옥이다. 야 나가면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지? 네가 지금 이 생활이 얼마나 편안한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은 말씀들을 보통 하시거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MZ라고 하잖아.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축에 속하고, 근데 이 MZ에 조금 벗어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직장이 최고야. 이렇게 되게 겁을 많이 주시는 편이야. 네. 나간다고 응원해. 나는 여기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버티지만 너는 잘 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드물거든. 솔직히 말해서. 제 마지막 팀장님이 그랬어요. 근데 나가면 잘 될 거다. 네,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본인은 못 나간다고?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몇 살 차이였어? 팀장님 엄청 어리셨고 그 회사에선 되게 엘리트셨어요. 나이가 그러면 많이 차이 났나? 제가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고 팀장님이 몇 살이지? 한 85년생, 86년생? 우리 팀장님도 ROTC 장교 출신이다.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10살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보통은 나가지 말라고 많이들 하시는 편 같은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돈을 많이 못 모아서 네. 뭐 이 직장의 복지 때문에 뭐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아니면 30이 넘어서 40이 넘어서 뭐 어떤 분은 50이 넘어서일 수도 있고 퇴사해도 될까? 근데 보통 이런 말이 있잖아. 대책은 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뻔한 나가더라도 대책을 마련해놓고 나가라. 뭐 이런 게 있는데 퇴사에 대해서 용민이는 정확히 어떻게 생각을 해? 이것도 진짜 답하기 어려운데 제가 뭐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모르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네, 뭐 처만 있을 수도 있고 처와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연로하신 부모님을 내가 스스로 모셔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한테 제가 당장 퇴사하세요라고 당연히 말하는 건 무모한 것 같고 저는 뭐 책임질 게 제 몸뚱아리 하나고 만 30세였으니까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면 지옥이냐라는 말에는 전 동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 하나만 잘해도 월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도 있고 노트북 하나로 뭐 직장인 월급 정도 버시는 분도 있고 나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면 찾아주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퇴사하면 지옥이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면 그리고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퇴사해서 뭔가 도전하는 거는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용민이 얘기를 지금 방금 정리를 해보면 오케이 뭐
이 감당할 이 여식이라고 그러니까 가족들, 네. 식구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있고, 그리고 네 자신을 믿고 본인이 괜찮다, 긍정적이다, 진취적이다, 해낼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나와도 충분히 잘 살 거다. 나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 그 단순히 회사가 힘들고 어려워서 퇴사하는 건 최악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아, 그건 포기고. 저도 물론 회사가 싫어서 퇴사한 거긴 한데 어쨌든 나와서 난 내 걸 할 거야라는 애매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튜브가 될지는 사실 몰랐지만. 좀 가끔 이제 인스타로 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모험적이라고 나는 봤었어, 사실. 리스크 있다. 리스크라고 함은 방금 용민이가 말했듯이 유튜브 콘텐츠가 사실 돈이 당장 안 되니까 그 기간 내에 이제 모아놓은 돈과 나이가 이제 소진되어 가면 그런 게 막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의 삶 속에서 분명히 후회되거나 걱정되는 요소가 문득문득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지. 우울해지는 거. 용민이를 우울해하게 하는 요소가 뭘까 지금? 그리고 또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사람인지라. 내가 아무리 지금 만족해요 해도 전반적인 건 만족을 하지만 우울함이 생긴다. 그러니까 후회의 요소도 생길 거야 분명. 후회는 보통 과거에서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걱정되는 요소는 보통 미래에서 생기는데 우리 현재에 있지만 가끔 문득문득 생기는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최근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일단 후회되는 거 없고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은 제 자신인 것 같아요. 뭐 아까 형이 저한테 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5,500명을 만들었어? 이렇게 좋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사실 엄청난 숫자도 아니고, 그런데 뭐 SNS나 크리에이팅을 하다 보면 뭐 100일 만에 5만 명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비교죠. 근데 그 비교도 결국 내가 했고 내가 봐서 내가 우울해한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7개월 만에 5,000명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상대적인 비교인데 그럴 때 이제 가끔 우울해지죠. 아, 나도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100일 만에 5만 명을 만들었네? 이런 생각들이 저를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데 결국은 제 마음이다. 한마디로 너 자신이 비교하는 순간 우울해지고 괜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긴다는 걸로 나는 이해를 했고, 맞아요. 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게 우섭이 형과 비교야. 우섭이 형은 심지어 운동을 바디 프로필 찍었어. 단주를 나랑 100일 도전을 했었고, 그때 어느 정도로 비교를 끊어내려고 했냐면 본인이 이제 동기부여를 얻었던 그 뭐 삼손인가 어떤 보디빌더가 있어. 그 삼손 구독까지 취소할 정도로 그 사람은 안 보겠다는 거야. 자기 그렇게 운동하는 걸 배우고 동기부여를 얻는다고 처음에 봤었다가 그 사람조차도 비교된다는 거지,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비교는 정말 백해무익할 수도 있겠다. 참고는 하되. 네, 비교가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한국 사회가 좀 우울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뭐 노인 잘 살률이 1위고 이런 얘기가 다 그 깊은 뿌리 속에 깃든 게 비교가 아닐까. 어쩌면 돌이켜서 용민이가 아까 전에 회사에서 좀 안 좋았던 기억,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기들과 어떻게 보면 너도 모르게 비교가 되잖아. 맞아요. 뭐 해외 TFT 갔다 온 것도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됐고 난 안 됐네? 이것도 결국 비교거든요. 그치. 근데 그거는 용민이 선택의 비교가 아니라 강제적인 비교야, 어떻게 보면. 회사에 그렇죠. 소속돼 있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같은 점수인데 내가 진급 안 됐네? 나보다 내가 더 높은 점수인데 내가 안 됐네? 이게 회사를 다니면은 조금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비교병.
그렇게 비교병, 하죠. 그치, 그래야 또 사람이 인사고과라는 걸 받고 회사에서 진급자가 나오고 임원이 되고 이런 게 결국은 비교잖아요. 참 그거는 사람을 좀 아프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비교가 무조건 나쁜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이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100일 만에 5만 명 만든 사람 보고 저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 아팠던 거를 그냥 하루 이틀은 그냥 아프고 3, 4일 뒤에는 저 사람이 100일 만에 5만 명을 만들었어? 그럼 그 사람의 유튜브를 들어가서 뭘로 만들었을까? 분석해보고 나도 저 사람이 이걸 잘하네? 이 비교라는 되게 불행한 에너지를 실행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까지 가면 어느 부분에서 비교는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마인드 차이. 내가 그걸 바꿔버리는 거네. 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맞아. 나도 한때 그걸 부정적으로 되게 비교의식으로 살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 최근에는 정말 많이 줄었는데. 너 그렇게 좋은 마인드를 가졌냐? 나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발끝인데 뭐 책 읽었어? 뭐 원래 그렇게 살았어? 근데 형 저 아시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도 도서관 사서 알바 했었잖아요. 맞아. 너가 도서관 사서였지. 전 사실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최근에도 읽던 책을 다 읽어서 형한테 오면서 책 추천해달라고 했잖아요. 야, 책을 읽어야 돼. 그리고 저 군대 때 책을 많이 봤어요. 강원도 화천에서 할 게 없거든. 차도 없고. 책이 그 자아를 많이 형성해 줬던 것 같아. 굉장히 도움 많이 됐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왜 군대에서 이제 전역할 때 회사로 좀 퇴사인데 롤링페이퍼 같은 것들을 우리 소대원이 적어줬어요. 저는 소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단어가 그 롤링페이퍼에 써져 있던 말 중 하나가 멘탈 갑이었어요. 멘탈은 한국어였고 갑은 한자로 적었던 친구인데 누가 적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우리 소대원 중 한 명인데 아무튼 뭐 연대 RCT나 정말 추운 지역에서 전 또 특공대에 나왔기 때문에 땅 파고 작업 막 이랬거든요. 그때도 나름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나름 침착하게 대처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소대원들이랑 나이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때 내가 소대장이니까 한 거지. 나도 소대원이었으면 찡찡댔지. 근데 뭐 자기가 사람 만든다고. 책도 읽고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멘탈이 강해지는 게 아닌가. 너 범생이 기질 맞아 있었어. 범생이 기질이었어. 20살 때부터 대학 1학년 때부터 너가 사서를 했었고 대학 그 도서관. 야. 근데 그건 사실 돌이켜 보니까 엄청난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학술정보관에서. 왜냐면 그때 알바할 때 솔직히 핸드폰 하면 솔직히 핸드폰 하나 책 읽는 거나 저는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핸드폰 하면 뭔가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책 보는 건 뭔가 괜찮은 느낌이잖아요. 도서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사실 책을 읽기 시작했죠. 시간이 안 가니까. 그래서 막 깨달았어 막 와 하면서. 그때 많이 읽었던 게 좀 자기계발서나 뭐 멘탈이나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아가 됐구나. 나는 맨날 뭐 안 좋은 것만 영상만 보고 하니까 찌들어서 그랬는지 이제서야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사실 이 펭귄이야돌의 발전 로그라는 채널을 만든 것도 있거든. 근데 배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이제 내 1화부터 보면 정말 철저하게 펭귄 이하야. 이제 발전의 발끝도 안 되지만 지금도 시작도 못했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1화부터 써내려가잖아. 그래서 정말 근데 마음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체형도 많이 바뀌었고 운동을 또 계속하고 형이랑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로. 용미 보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또 교훈을 많이 내가 얻어 지금. 아유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구나. 자기 자신이 우울감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용민이가 생각하는
조금 자신 있는 본인만의 이런 강점이 뭐야? 저는 남들한테 설명해 주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뉴질랜드에서 그 유튜브 브랜딩 강의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피드백을 줬던 게 원래도 이런 걸 하셨나요? 라는 거였어요. 처음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도가 높았고, 또 뉴질랜드에서 콘텐츠 찍다 보니까 그 10월 12일 날 코엑스에서 그 뉴질랜드 정부 주관으로 주최한 유학 박람회가 개최가 됐었는데, 뉴질랜드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유학생 유치거든요. 근데 저한테 여기 강사로 좀 와서 뉴질랜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라고 이제 기회가 와서 또 높은 시급을 받고 거기서 1시간 동안 강연 비슷하게 뉴질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 40-50명 정도가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긴장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좀 만족도를 좋게 표현해 주셔서 주최 측에서 한 번 더 연락 왔어요. 내년 2월에 똑같은 유학 박람회 할 건데 한 번 더 와달라. 근데 저는 강사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하나도 긴장이 안 됐고 심지어 재밌었어요. 그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런 게 제 강점이지 않나? 야, 대한항공에서 인재를 놓쳤네. 지금 엄청 여행 많이 다니잖아. 대한항공 절 놓쳤죠. 그렇지. 네가 막 벨트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행동하면서 알려주는 거 되게 잘했을 건데, 와 진짜 진국이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다시 찾아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나름 조금 증명이 된 거고, 뭐 재수없지만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얼마 받았어? 그래서 그때 40분 하고 30만 원 받았어요. 야, 가끔씩 이렇게 고생스럽다가 그 대기업에서 만져봤던 돈이랑 좀 다르지만 퇴사하고 나서의 그 액수는 정말 다르게 느껴지겠다. 그래서 그날 원래는 그 뭐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그날은 폴바셋 가서 먹었습니다. 누구랑? 그때 또 코엑스에서 끝나고 또 저를 이렇게 보고 싶다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또 서울에 있는 친구들 또 만났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구나. 근데 정말 다양한 일들이다. 이거를 퇴사하지 않았더라면,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죠.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제일 좋은 점이 세계관이 넓어졌어요. 너가 또 채널 자체가 넓은 세계관을 가진 채널인 것도 있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야, 우리 채널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다? 잘 되는 게 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그리고 결국은 뭐 형도 세일즈를 오래 했지만 고객이 만족하면 그거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잖아요. 뭐 형의 오디언스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 형의 코어 밸류가 이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싶고 마음의 위안을 주고 싶고 이런 건데, 그게 한 사람이라도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마음이 동했다면 그거 성공한 콘텐츠죠. 사실 이제 우소병도 내가 우소병한테도 말을 안 했지만 너무 좋게 말해서 감사하고, 그냥 내가 너무 짧은 삶을 사니까 방금 말해준 게 정말 포인트. 너가 잘 짚었어. 한 명이라도 괜찮은 위안을 얻어서 가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채널의 코어 밸류라고 표현을 했는데 너무 좋은 표현이고 맞아. 근데 이게 많이 봐주실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어. 이 자막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뭐 좀 더 영상미 썸네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알고리즘과는 상관없게, 그러니까 꼰대스럽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거는 더 많이 봐주시면 좋지, 감사하지. 그래서 수정 보완에 나가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이 있는데, 용민이가 우선 잘 좀 성장해서 채널 목표 이뤄서 도움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저는 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인 것 같아요. 재밌고 또 오랜만에 형 봐서 좋고 너무 고맙고.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너무 고맙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짚어가면서 했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용민이가 생각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용민이 살아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 이런 게 있잖아. 사람마다 화두가 있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면 스콧 애덤스였을 거예요. 책 이름은 더 시스템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제 좀 사고방식을 바꿨어요. 최근에. 왜 사람들이 성공 목표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걸 이루지 말라고 해요. 그냥 너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시스템이라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루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하루하루 루틴을 만드는 방법은 내가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에 맞춰서 그 루틴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면 알아서 성공한다가 그 책의 메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자기계발서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지금은 제 그 루틴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7시간 정도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제가 지금 서울 동작구 숭실대 근처에 사는데, 숭실대 캠퍼스를 혼자 뛰어요. 한 4-5km 정도.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찬물로 샤워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고, 또 김영삼 도서관이라는 국립도서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하루를 보내고, 그게 그냥 반복이에요. 그리고 섭외가 되면 촬영 나가고. 근데 그 더 시스템에서 중요한 핵심은 그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가 메인이거든요. 아침 7시에 러닝하는 게 귀찮고 힘든데 하고 나면 운동이라는 게 기분이 좋고, 거기에 플러스 찬물로 샤워하면 도파민이 엄청 터져요. 그 상태로 내가 끼니를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잘 구성해서 3끼를 잘 먹으면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거기에 수면까지 잘 자. 어차피 사람 동물인데 3대 욕구 있잖아요. 수면욕이랑 식욕이랑 성욕이 있는데, 이게 채워진 상태로 뭔가를 하면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에너지도 없다?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대 욕구를 잘 채우면서 하루하루 내가 주어진 목표에 그냥 시스템화해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요즘 제 마인드는 나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찾고 이걸 개발하자가 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건, 전 요즘 수면 시간을 체크하는데 전 한 7시간만 자면 딱 충분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미만으로 자면 또 생산성이 떨어지고, 요즘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야, 너무 좋은 말이고, 이게 우섭이 형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나도 이제 추종하는데, 조코 윌링크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 전 처음 들어봐요. 조코 윌링크, 이제 뭐 네이비실 출신이고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분이 딱 이 티셔츠를 선물해 주셨어. 우리 우섭이 형이. 이 아마 뒤에 보면은 저기 시간 보여? 네. 4시 반. 이분이 미국에서 밈 만드신 분이 4시 반을 밈. 그래요? 미국인들이 다 4시 반 다 이렇게 해서 도전한 거지. 너무 일찍인데? 다 실패. 근데 이분은 계속 그렇게 규율이라고 해서 디스플린을 만들고 방금 용민이가 말한 대로 살아. 그래요? 4시 반에 딱 일어나서 빡 하고 운동 딱 하고 메이슨 휘두르고 빡 하고 아침에 할 것 거의 다 빡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실제로 용민이가 말한 대로 엄청나게 비즈니스도 일으키셨고, 주짓수 관장 그 도장도 정말 잘 되시고, 주짓수 뭐 도복도 팔고, 정말 훌륭한 사업가시고 되게 대성하신 분이지. 조코윌링크 팟캐스트 운영하시고. 들어봐야겠네요. 이게 이제 디스플린, 규율, 용민이가 말한 시스템적으로 최적화되신 분. 그러니까 그 스콧 애덤스나 이분이랑 결국 같은 말 하신 거네요. 내용의 컨텐츠만 다를 뿐이지. 맞아. 그래서 모든 이 책들을 분석하면서 이 수사관 천국 작가 탐합부만 빼고 어쨌든 다 근데 이 수사관 천국에 사실 들어있는데 다 같은 이야기를 하셔. 맞아요. 다 같은 얘기야. 그걸 소설로 전달하냐 에세이로 전달하냐 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론은 규율이야.
결론은 시스템이다. 결론 시스템이야. 이게 시스템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 오케이, 고맙고. 그리고 좀 이제 거의 끝나가. 도전 자체를 즐기는 것 같은데 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갖고 있어? 전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이 좀 커요.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문장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제일 메인 테마 같아요. 내가 도전해서 뭘 이룰 거야 라기보다는 나 지금 하고 싶은 거 할래. 이런 마인드로 좀 살죠. 근데 이게 자칫 자기 마음가짐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우리 또래나 좀 요즘 영하신 분들이 이걸 쾌락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 요즘 마약을 진짜 많이 하신대. 그 요즘 공익 광고 마약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한 5년 전만 해도 그런 광고 없고 다 담배만 있었는데. 담배만 있었는데 초등학생도 마약 한다고 할 정도니까. 요즘 뭐 그 텔레그램으로 되게 쉽게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아편 전쟁 할 정도로 외국도 마약 때문에 망한 국가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용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뭐 이렇게 별거 아니게 해보자 이런 건데 한 번 사는 인생 마약을 하자 이렇게도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시스템에 더 베이직이 되는 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불법은 하지 말자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안 좋은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법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하자가 제 이야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으로 간 거 아닌가. 자살이 불법인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왜냐면 옥상에서 떨어지다가 내가 누구랑 부딪혔어. 그러면 그거는 타살을 할 수 있잖아. 누군가에게. 너무 어려운 주제긴 하네. 뭐 또 물건을 베란다에 던지면 안 되잖아. 근데 뭐 법에 뭐 자살하지 말라고 쓰여 있나요? 잘 모르겠네. 그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겠다, 그렇지? 자살하면 안 되죠. 그치. 마약 또한 내가 이걸 내 쾌락은 즐기지만 내 주변인들이 망가지고 내 주변인들이 고통스럽잖아. 친구, 지인. 그러니까 인생 한 번 사는데 막 살자가 아니라 인생 한 번 사는데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자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불법적인 걸 제외하고. 아, 그럼요. 그게 뭐의 관점이다. 자, 그리고 오케이, 마지막 두 가지. 우서병이 이건 궁금했던 거고. 네. 오케이. 엔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제 최종 너의 목표. 너의 엔드 스테이트. 제 최종 목표요? 너의 궁극적인 끝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일까? 너의 삶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 지금으로서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게 크리에이터로서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만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 이건 계속 수정해 나가고 평생 수정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훗날에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거나 뭐 물리적으로 해소가 된다면 전 자녀도 많이 낳고 싶어요. 3명. 그래서 최종 꿈은 내가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갖춰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름엔 뉴질랜드에서 살고 서핑을 타고 싶은데 발리에서 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최종 꿈이죠. 야, 그렇게 표현은 안 해봤던 것 같아 내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좋은 남편과 뭐 아빠. 와 이거는 멋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기 종목을 진짜 못하거든요. 저 달리기랑 서핑은 잘하는데 구기 종목을 잘 못해요. 그래서 혼자 상상했을 때 자녀가 어릴 때 막 축구 교실 같은 거 보내잖아요. 시간이 많은 아빠여서 그 축구 교실 같이 배우고 싶어요. 까지 스포츠 하고. 네. 근데 이게 결국 돈이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꼭 돈 문제뿐만 아니라 마인드 차이인 걸 수도 있어요. 돈이 많아도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화가 안 돼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돈을 많이 버시긴 해. 생활이나 다 이게 무너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가 정의한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이지. 팩트지. 전 그 돈만 벌면 되는 것 같아요. 팩트야. 네. 팩트. 오케이. 끝으로 이제 이 어디언스 우리의 이제 리스너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의 이런 과정과 발전 과정 속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의 리스너, 평균 이하 분들, 또 이제 뭐 우섭과 나, 또는 자신의 이런 갈림길에서 갈팡질팡 하시는 용기를 내고 싶은 뭐 이런 분들께 너가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이 팟캐스트 종료를 할게.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저도 평균 이하의 한 사람이고 앞으로 제가 살려고 하는 삶을 나가려고 하는 그냥 하나의 도전적인 사람 중 한 명이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회사를 다니는 게 행복하고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모든 행위가. 근데 행복하고 잘 살려면 제일 1번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는 상태거든요. 제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고 싶다고 한 게 저는 대중교통 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주체성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직장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본인이 하기보다는 주어진 걸 해야 되는 사람인 경우가 크잖아요.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것도 저는 재미없었고.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저 스스로 대화할 시간이 정말 많았는데 노트를 펼쳐가지고 내가 좋아했던 것 아니면 하고 싶은 것 아니면 반대로 싫었던 것을 기억이 안 날 때까지 적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고 취향이 확고해지면 하기 싫은 걸 안 하면 되고 좋아하는 걸 하면 되거든요. 제일 베스트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돈을 벌다 보면 좋아하는 일 안에서도 하기 싫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회사 생활보다는 나을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는 일 가운데 싫은 일도 있지만 이거는 감수할 수도 있는 정도의 멘탈이 되니까. 그래서 이 오디언스가 연령대가 어떻고 성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어떤 취향의 사람이고 뭘 했을 때 행복하고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싫은지 이런 걸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우선이 되는 행위가 아닌가. 이게 된다면 두 번째는 무조건 건강. 내가 돈을 위해서 수면을 포기하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이거는 절대 장기간 갈 수 없는 행위인 것 같아요. 인간의 3대 욕구, 잘 자고, 잘 먹고, 뭐 성관계도 잘하고 이게 베이스가 됐을 때 결국은 오래 갈 수 있는 거라서 자신을 알고 건강을 잘 챙기면 성공의 확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20분 정도 촬영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성공해서 찾아와 주세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뭐 회사 얘기할 때 뭐 족 같은 순간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형님이 진짜 뭐 비속어 써도 되고 편하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좀 욕했다고 안 좋게 보지 않고 편하게 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담으로 한 것도 있어요. 재밌게 하려고, 유쾌하게 하려고. 그렇죠. 네. 아무튼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신 완료. 수신 완료. 교신 끝. 교신 끝.